즐겁게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10시 핫텐 인사드립니다. 딱 지난주 이 시간에 지난주 목요일에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 우려했던 것보다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특히나 본격적인 산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크리스마스로 휴장이었고 그 전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다우와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성탄절에 개장을 했었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6년 만에 다시 16,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분인했던 게 중국 증시였는데요. 일단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100선까지는 상해 증시가 지수를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크리스마스 전날 2,000선을 만들어준 이후에 오늘 장에서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2,0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500선을 향해 조금씩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490선 초반에서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요일 장 10시 구간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연말 증시에 기관이 구원 투수로 나섰습니다. 지난 4일 이후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16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외국인의 수급에 이 기관이 더해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연말 배당 수익에 있습니다. 배당락을 하루 앞둔 오늘 이 배당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수급에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시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죠.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2005포인트에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랠리를 거듭하는 미 증시 훈풍과 함께 기관 러브콜까지 더해지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5.71포인트 오르면서 200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8거래일 연속 매도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1,0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출해내고 있고요. 장 초반 매수 움직임이었던 외국인도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16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만 16거래일째 매수 행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300억 원 가까운 매수 물량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우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4거래일 연속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490선 안착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다소 매수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0.63포인트 오르면서 49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는 반대되는 그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만 63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34억 원, 외국인 15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출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죠.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 약세 흐름 연치 못하고 있습니다. 0.21포인트 빠지면서 143만 원 선 무너졌고요. 141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좋은 흐름을 이어가던 현대차 3인방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합권, 현대모비스는 0.17% 오르면서 2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을 출해내면서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데요. 오늘 1% 이상 빠지면서 조정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권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조정을 받고 있고요. 신한지주 보합권에서 움직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0.87% 오르면서 3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생명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오늘 홈쇼핑주 장 초반에는 동반 강세 흐름 이어나갔지만 지금은 엇갈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J 오쇼핑 조정을 받고 있고요. GS 홈쇼핑은 2%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1% 넘는 조정받고 있고요. CJ ENM도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0.49% 오르면서 1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의 환율을 반영을 해서 오늘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1,060원대에서 출발을 했지만요. 그 상승폭을 낮춰서 장중에 1,059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변동성이 크지 않는 만큼 수출업체 내고 물량에 따라서 좀 수급에 따라 등락이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다시 1,060원대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0전 상승하면서 1,060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에 울고 웃는 종목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NH농협증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인수 기대감에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6%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5,200원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이어서 동부하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동부하이텍 역시 매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현대차그룹의 피인수 소문이 나돌면서 오늘 급등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 이상 오르면서 6,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렌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텍 인수 추진 보도 사실과 관련해서 조회 공시를 내놨는데요. 3D 프린트 업체 인스텍을 인수할 것이란 이런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이상 오르면서 16,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가능성에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롯데그룹이 동양증권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8% 이상 급등하면서 2,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M&A 소식에 우는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격산건설입니다. M&A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약세를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키드 컨소시엄에 잔금이 납입되지 않아서 인수합병 무산 위기감에 오늘 하락 중인데요. 2% 이상 빠지면서 5,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웅진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소식에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10% 이상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윤석근 회장 일가의 유상 증자 참여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홀딩스가 빠지면서 나머지 태양광주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웅진홀딩스가 태양광 쪽에서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이런 소식이 주목이 되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1%에서 2%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KC 솔믹스가 2%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OCI도 거의 2%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터스의 테슬라 S 모델이 안전성에서 적합하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충돌 안전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이번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고 안전 등급이 재확인이 되면서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무려 5%에 가까운 우수 AMS도 5%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부터 살펴보죠. 엑소 효과로 인해서 사흘째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엑소 1집이 연내 100만 장 돌파할 것이고 미국 빌보드 K-팝송에서 으르렁으로 1위를 오르면서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오름세 기록하면서 4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엔터주 미디어플렉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용의자가 흥행 돌풍을 이어갈 것이란 기대감에 배급사인 미디어플렉스 역시 주가가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동시간대 개봉한 변호인보다도 앞선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3,1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테마주 특징주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차트미인주 시즌2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일매일 3%의 수익을 차곡차곡 챙겨드리는 차트 미인주 시간입니다. 서로 성황리에 1시즌1이 마무리가 되면서 시즌2까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차트 미인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핫 키워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엔저 기조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주. 펀더멘털 대비 전평가된 상태라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악화되고 있어서 반등 또한 쉽지 않은데요. 자동차 업종의 상승 추세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금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1,650달러 선이었던 금값은 현재 심리적 저항선으로 얘기되고 있는 1,200달러 선도 한번 깬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바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금관련주 대응법 알아보겠습니다. 테이퍼링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시장의 관심은 4분기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사들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2008년 이후 이어지는 4분기 어닝 쇼크, 올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4분기 어닝 시즌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자동차주,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엔저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주가의 부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온 상황이지만 외국인의 수급도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또한 좀 어려운데요. 지난 시간이었죠. 화요일 이 시간에 자동차주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할 때다라는 점검을 한번 받아본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네.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악재를 찾아보기도 힘든 것 같아요. 자, 12월 들어서는 항상 이제 자동차 판매량도 긍정적이고 1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은 조금씩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 확인이 됐고, 또 하나 통상 임금 문제, 그로 인한 주가 하락폭 과도한 것 판단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 엔저에 대한 우려 자체도 조금씩은 이제 해소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엔달러 같은 경우가 110엔대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서도 아직은 그래도 약간 좀 약간 좀 멈춰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금 상승은 조금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요. 지금 시각부터 조금 객관적인 조금 판단 하에 제가 분할매수 사인을 드렸던 거고요. 특히나 이제 살펴볼 때 시장 흐름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시장 흐름 같이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요.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2000 거의 10포인트까지 지금 오늘장 치고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4분기 실적에 대한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 약간 조금 예상치도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이용하셔야 돼서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지금 시점부터 해서 한 5% 정도만 수익 거두실 생각으로 해서 매수를 네.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이상은 좀 다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현대차, 기아차, 제가 모비스 이런 거 보는 관점은요. 조금 중단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1개월 안으로 짧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포인트는 조금 기억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재도 쏟아질 만큼 쏟아진 상황이고 주가도 많이 내려왔지만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악재가 한 번 더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으로 접근하시면서 일단 1개월 정도로 지금 분할 매수 해보시는 것 괜찮겠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한 전략을 한번 들어봤고요. FOMC에서 10월 FOMC에서 테이퍼링 실시에 대한 발표가 있은 이후에 달러 강세로 금값은 오히려 많이 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으로 불리고 있는 1,200달러 선까지 한번 깨진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금 관련주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금 관련주 지금 금값이 어느새 1,200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정말 네.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현재 금값 자체가 언제랑 지금 바닥이냐면요. 6월 말 7월 초에 1,200달러 찍고 내려가 다시 올라가서 1,400달러까지 온수당 치고 올라갔는데 그 포인트까지 지금 주가 금값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당시에 악재가 비슷하지만서도 확실하게 지금 현재 상태는 아예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초기 단계거든요. 네. 그러면 분명하게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주봉 상황인데요. 2년치를 살펴보자면요. 지금 현재 요 차트를 제가 방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지금 전 저점 라인으로 만약 이 라인 깨고 내려간다면요. 그 다음 라인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조금 밑에 부분.
한 조금 더 크게 보자면은 요 포인트가 들어오겠네요. 여기 보시면 2008년 2009년 때 보여줬던 $1,000, $900 수준까지도 약간은 열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단계적으로 또 양적 완화 축소가 이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가 볼 때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려아연의 금값은 주가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단계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12월 18일부터, 수요일부터 해서 계속 치고 올라가서 28만원 하던 주가가 지금 30만 8천원까지 3만원이 올랐습니다. 자, 10%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10% 정도. 자, 근데 주가 흐름이 이걸 지금 끌어올린 주체가 어디입니까? 살펴볼게요. 끌어올린 주체는요, 살펴보니까 지금 기관들이 보시면 12월 18일부터 해서 기관들이 강한 매수 보여주면서 그 전에 조금 매수 같이 했고요. 기관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 끌어올리지만 제가 걱정인 것은 이 기관들이 지금 물량 자체를 단기간에 매수한 물량이란 말이죠. 이게 장기간으로 계속 산 게 아니란 거예요. 단기간으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 고점 라인이 지금 부분이 바로 32만원대 라인이잖아요. 요 포인트. 이런 포인트 때 기관들이 지금 정리하고 나갈 가능성 크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 32만원대 가는 순간부터 해서 기관들 차익 실현 물량이 빠르게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폭으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고려아연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비철금속도 많은데 사실 근데 고려아연이 심리적으로 투자자분들한테 움직이는 게 금 이슈로는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 보시면은 6월부터 금값 올랐던 부분까지 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6월부터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여기 상품 차트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금값 차트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부터 6월부터 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갔다가 고스란히 밀렸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고려한 차트 보자면 똑같이 해서 6월부터 치고 올라갔던 차트가 밀려고 있는데 갑자기 이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요거 의심해봐야 됩니다. 아셨죠? 주의해야 돼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털고 나른 이유로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32만원 정도 라인 올라갈 때쯤이면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매도할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시고 32만원 정도 치고 올라갈 때는 비중 축소하시라는 제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와 약세에 대한 해지 성격으로 투자하게 되는 금입니다. 테이퍼링이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만큼 달러화 강세 이제 초기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의 하락도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주 고려아연의 흐름 한번 살펴주셨는데요. 최근 급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 가격의 영향을 심리적으로 더 많이 받는 종목인 만큼 32만 원 정도에서 한번 다시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어요.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금 매수하시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한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FOMC에서 테이퍼링 불확실성이 걷어지면서 이제 시장의 눈은 4분기 실적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2008년부터 쭉 그래왔듯이 4분기, 올해에도 4분기 어닝 쇼크가 나타나지 않을까. 벌써부터 예상치에 대한 전망치를 좀 낮춰주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네. 있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한 지지난주쯤 해서,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지수가 1950포인트 정도 찍을 때, 그때 제가 오후 3시에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하기 전에 그때가 코덱스 레버리지 가격이 11,600원 수준이었는데 매수 사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천하지 않았지만은 매수 사인을 드리면서 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좀 매수를 제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조금 이제 좀 더 상승 쪽으로 가겠지만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4분기 어닝 쇼크 가능성을 가지고 나온 거든요.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그 2008년 이후부터 해서 매년 그 4분기 때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살펴보자면은 실적 예상치가 한 평균 15% 정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이유를 들자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월, 11월, 12월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SK하이닉스도 약간 낮아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IT 분야 종목들이 실적 예상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고스란히 그 영향받아서 주가 흐름이 조금 빠질 가능성, 아직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화학주 4분기 실적 예측 못합니다. 힘듭니다. 조선주 아직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건설주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의 발목을 잡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언제 실적이 발표됩니까? 1월 중순부터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 흐름 자체도 지금 당장에 치고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2010에서 20포인트 정도까지 주가가 조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또 한 번의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 이용하셔야 되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도 말씀드리자면, 포인트 잡아드리자면은 12,500원 정도 라인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점은 제가 라인을 잘 잡잖아요. 지금 고점 라인, 또 고점 라인 연결해 보자면 또 12,500원 라인까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장 조금 매수 좋지만 조금 이제는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네. 조금은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 좀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네, 올해 거래일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1월 중순부터 발표되는 4분기 실적들 예상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업종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코멘트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모든 종목들이나 업종들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대신에 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화학주나 건설주들이나 이런 부분 조선주들이나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예상치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럼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세우고 주장하는 대로, 그러니까 뉴스 기사 많이 보시면은 그 해답이 있어요. 많이 나오는 대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분명히 4분기 실적은 또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IT 관련주들도 상승 추세 가고 또 실적이 좋지만서도 예상치보다는 또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신 영향은 적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종목은요, 약간의 조금 화학주들이나 뭐 건설주들이 가장 조금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해서 그 종목들은 조금 급등할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거나 네. 비중 축소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앞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화학, 조선, 건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관련 종목들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 키워드 모두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미인도 지난 종목들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성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루멘스가 조금 수익을 내고 있는 단계고요. OCI, 태양광주 괜찮다 말씀해 주시면서 지난 시간에 홀딩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수익 2% 넘게 내고 있고요. SM도 거의 목표가 도달 다 온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루멘스가 조금 밀리긴 했는데요. 거의 매수가 부근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고요. 제가 봤던 포인트, 루멘스는 100일 정도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 역시나 크게 이슈되면서 주가 또 날아갈 겁니다. 자, 그리고 OCI, 태양광 제가 좋게 본다고 추천드렸는데요. 주가는 갑자기 또 급등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 시간 화요일 종가가 18만원, 저희 매수가잖아요. 18만원이. 그래서 지금 1.9% 정도 수익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가적인 상승 아마 오늘 안으로도 목표가 갈 수 있다는 판단이기 네. 때문에 잘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SM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죠. 오늘 고가 기준으로 2.96%까지 올라갔습니다. 3%가 안 돼서 목표가 달성을 못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저 엑소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걱정 마시고서 홀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OCI와 SM 오늘 장 중에서도 목표가 달성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 보유하신 분들 한번 흐름 계속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매수가의 플러스 3%로 정해주셨었죠. 차트 미인주 이렇게 그동안의 종목들 흐름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차트 미인주는 어떤 종목일까? 더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뭐 조금 이 종목은요, 시장과 무관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전에 이 종목을 3시에 갖고 나와서 한 20% 수익이 났던 종목이에요. 하림을 갖고 나왔어요. 자, 하림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하림 4분기 실적이 정말 좋거든요. 수급적인 부분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수급에서 보자면요, 지금 기관들의 매도 흐름이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이 흐름, 특히 투신권의 매도 흐름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재밌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빨리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날, 오늘이고요. 그리고 이날 같은 라인에 있는 선상에 있는 가격대가 바로 언제죠? 이때입니다. 11월 14일입니다. 그렇죠? 요때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요 포인트 때, 이 포인트 때 얼마나 지금 기관들이 갖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해놨어요. 11월 14일부터, 보이시죠? 14일부터
오늘까지, 어제까지에서 딱 살펴보자면요. 기관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이 몇 주입니까? 85만 주 보유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100만 주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다시 볼까요? 차트 볼까요? 80만 주나 100만 주 들고 있대요. 그럼 어디서 산 겁니까? 이 친구들.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도 어디서 샀습니까? 다 여기에요. 네. 이때는 팔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산 물량 고스란히 물려 있는 겁니다. 180만 주가. 평균 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5천 한 3, 400원 됩니다. 충분하게 이 친구들 손해 안 보려고 끌어올릴 거고, 이전에 샀던 물량 터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이전에 샀던 물량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포인트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매수가 말씀드려보자면요. 지금 현재 보자면 4,920원, 4,925원인데, 이렇게 하죠. 4,925원에 삽시다.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뭐, 1, 2% 차이 난다고 해도 뭐,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요. 4,925원까지 살게요. 4,925원에 매수 부탁드리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3%, 손절가는 마이너스 3% 대응하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하림 12월에 많이 내렸던 종목입니다. 내릴 만큼 내렸다라는 판단이시고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 이 부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모멘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림 전고점까지도 오를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한번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4,925원대 정도에서 지금 매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3%, 손절가 역시 마이너스 3%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선윤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언제 사면 좋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효열의 이주식 삽니까 시작합니다.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셨나요? 네, 즐겁게 보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정확한 가격 평가 그리고 좋은 종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LG그룹주들 궁금한데요. 첫 번째로 LG 이노텍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LED 조명 사업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모바일 쪽으로는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평가가 있던데요. 주가 지금 반등하고 있던데 지금 사보면 어떨까요? 네, LG노텍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그 LED 조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발휘가 되면서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빠졌죠. LG노텍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이상에서 움직이다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 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펀더멘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1조 6,700억 원 정도 되는 LG이노텍이고요. 전반적으로 총 자본 규모랑 비슷하죠. 총 자본 규모가 1조 한 4천억 원 정도 되고요. 총 자산 규모가 한 5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주가는 비싸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수익성이 되겠죠. 수익성 부분에서 올해 턴어라운드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역시 뭐 시가총액에 대비한다라 그러면 아직까지는 순이익이 좀 약한 편이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또 기저효과를 좀 생각한다 그러면 주가는 좀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LG노텍 흐름들을 좀 보면요. 전체적으로 추세는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74,000원대까지 저점을 찍은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조명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내년은 LED 사업부의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선의 물량이 좀 본격화되면서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의 출하량이 좀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인 그 제품군인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패키징이라든가 터치 윈도우 이런 모바일 관련 부품들의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올해 주가가 많이 좀 빠졌었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잡으신다면 역시 LG노텍은 조명 비중이 확대가 될 거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시고요. 또 하나는 모바일 부품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의 개선이 좀 기대된다는 점을 모멘텀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추세선상으로 본다면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역시 매수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직 탄력적인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한 81,000원 선 이하라든가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매수하시기를 권장을 좀 드리겠고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9만 원 선까지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지금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반등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속도는 아니기 때문에 추세선은 그어주셨던 그 하단 정도, 그러니까 82,000원 초반에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9만 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 전략 꼭 챙겨보시고요. 이번에는 LG U 플러스 한번 들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주가도 조금씩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도 많이 봤는데 가격 평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LG 플러스 통신주들이 사실 올해 SK텔레콤을 제외하고는 KT나 LG 플러스는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인데요.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최근에 한 여름이죠. 7, 8월 선 경에만 해도 주가가 한 14,000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최근 많이 하향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가격적인 부분을 본다면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주들은 전반적으로는 펀더멘털 대비해서 좀 싼 그런 내수주가 되겠고요. LG 플러스의 전체적인 그 시총이라든가 흐름을 좀 보시면 시가총액이 4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전체적으로 역시 총자본 규모하고 비슷하죠. 총자본 규모가 한 4조 원 정도 되고 부채가 7조 5천억, 그래서 총 자산 규모는 11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룹입니다. 그리고 수익성 면에서도 올해는 한 3천억 원 이상의 수익성이 기대가 되죠. 작년에 대비해서 턴어라운드가 됐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사실 주가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 13,000~14,000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주가는 펀더멘털 상으로 보면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싼 영역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최근에 추세를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8월 이후부터 계속 하락이었죠. 추세가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고점 대비는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KTX 증가에 따른 우려 때문입니다. 역시 이제 주파수 할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통신 장비에 대한 어떤 KTX 증가 부분이 우려가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내년에도 실적 개선은 가능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14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최소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대비해서 한 16.9% 정도 수준의 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통신사로 보면 전 세계에서 LTE 가입자 비중이 65%로 가장 높은 통신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LG 플러스의 약한 흐름은 역시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투자 포인트로 본다면 투자 비용 증가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기반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죠. 그래서 통신주들 마찬가지로 내일 배당락을 맞이해서 아직은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한 LG 플러스 또한 3%대 이상의 배당을 좀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일단 추세선이 좀 약세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실 때는 고점에서 사시기보다는 역시 약간 눌림목에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흐름에서 본다면 역시 한 10,000원 선 초반까지를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를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내년에 그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목표가는 1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에 이어서 LG U 플러스까지 한번 가격 전략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들어가실 분들은 10,000원 초반대에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2,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두 종목 가격 평가를 모두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IT 부품 기업 중에서 테크윙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테크윙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테크윙은 역시 이제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그쪽 분야에서는 점유율 50%를 초과하면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후공정 분야 장비에서는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내년이죠. 역시 이제 최근에 반도체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내년에 고객사들의 투자 증가가 이미 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신체부 출시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은 이제 메모리 분야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분야의 테스트 핸들러 1호기를 양산 공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5,500원 선에서 저점을 좀 다진 이후에 추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기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죠. 전반적으로 펀더멘털도 한번 잠깐 좀 봐드리면요. 테크임 같은 경우는 시총이 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아직까지는 뭐 큰 기업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요. 시가총액이 1,138억 원입니다. 1,138억 원이고요. 전체적으로 총 자산 규모하고 약간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은 회사 치고는 굉장히 수익성이 안정적인 모습이죠. 2010년서부터 100억 원 이상을 꾸준히 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특히나 뭐 올해도 한 1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내년 이후를 기대하는 흐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상으로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흐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털상으로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본다면 추세적인 매매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매매 포인트는 고객사들의 투자 증가가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세 하단 부분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관심가는 6,800원 이하 정도에서 역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수 관심가는 6,800원 이하로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작용을 한다라 그러면 역시 올해도 그렇게 갔었습니다만 8,000원 선 이상의 주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효열 멘토님 보시는 매력 종목까지 찾아봤습니다. 테크윈이었는데요. 전략까지 모두 세워봤으니까요. 이 종목 관심 있으셨던 분들 전략 메모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효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 순서는 가치투자의 이론부터 실전까지 쉽게 파악해드리는 가치투자 위대하게 진득하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플랜A 투자연구소의 이동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이렇게 직접 기업 탐방하신 기업들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 다녀오셨어요? 우선 그 기업 소개하기 전에 네. 투자에 도움이 되는 말씀부터 또 제가 오늘 준비해 있나요?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직접 찾아서 어떤 것들을 뉴스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뉴스의 키워드를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구글이라는 위대한 기업의 구글 알림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화면에 보시면 구글 알림이 구글의 실적 증가라는 또는 실적 상향 또는 실적 호전 이런 키워드를 구글에 쳐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쳐 넣으면 되는 건가요? 예. 예, 구글 알림에 넣고 네. 구글에 넣고 그리고 알림이의 가장 하단에 보면은 화면 가장 하단에 보면 실적 증가에 대한 새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겠습니까? 라는 네. 문구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검색어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뉴스는 어떤 검색어를 사용할 것인가, 예. 그리고 뉴스는 하루에 몇 번 받을 것인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면 충분하고요. 왜냐하면은 계속 중복해서 같은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루에 하나 정도면 되고 가장 우수한 결과. 그리고 수신 위치를 자기가 받고자 하는 어떤 메일을 설정해 놓으면은 G메일이든지 네이버 메일이든지 설정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놓으면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원하는 뉴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블루콤이라든지 위닉스라든지 이런 검색어를 넣어 놓으면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될 경우에 바로바로 스마트폰으로 해서 확인이 가능한 아주 뛰어난 기능입니다. 여기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또 공부를 해서 정말로 실적이 좋아지는지 아니면 이게 좀 어떤 좀 과장된 뉴스인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가 전부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네,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원하는 관련 투자 뉴스들 어떻게 모아서 볼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 활용까지 함께 곁들여서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바로 오늘의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 탐방하고 오셨어요? 예, UIL이라는 기업을 제가 탐방하고 왔습니다. 탐방하고 온 지는 한 2주 정도 됐고요. 오늘 좀 소개해드리기 좀 좋은 시기인 것 같아가지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우선 회사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UIL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키패드, 그리고 키 버튼, 그리고 액세서리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아이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UIL에 대한 관심 포인트는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뉴스가 나왔는데 액세서리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스마트폰으로는 이미 실적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무려 그 액세서리 시장이 총 1.7조 원 시장이고, 그리고 케이스만 1조 원 정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그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키패드와 또는 키버튼의 경쟁사들이 전부 다 뭐 상패를 당하거나 또는 뭐 적자 전환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기업이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사라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가장 큰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적절하게 요구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이미 삼성전자와 같이 진출해서 1공장과 2공장이 모두 완료가 됐고, 각각의 공장에서 캐파 한 연간 1,000억 정도의 실적을 낼 수 있고, 특히나 2공장 같은 경우는 이 커버, 액세서리 중에서 커버에 해당하는 전용 공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의 대응에 가장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키버튼이라는 것은 볼륨을 조절한다든지 홈 버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터치에서 몇 개 있지는 않지만 이런 키버튼 전체적, 우리가 누를 수 있는 전체적인 기능들을 키버튼이라고 하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부자재, 이런 부분들은 실리콘으로 이루어져서 이물질이, 스마트폰에 이물질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물이 흡수되는 그런 부분들을 막아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셔야 될 액세서리입니다. 예. 스마트폰 플립 커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폰 플립 커버는 현재는 매출 비중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베트남의 제2공장은 가동률이 현재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큰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현재는 UIL과 서원인텍 두 회사가 가장 수혜를 입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서원인텍이 조금 더 우세한 입장에 있는 것은 맞지만 UIL이 밸류에이션상 우리 가치 투자를 하는 밸류에이션상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UIL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를 말씀드릴 텐데요. 역시 네. 시장에서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어떤 시장 외면, 이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갤럭시 S5가 출시되면서 좀 다시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계열회사 DK 아즈텍에 대한 전환 사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드리기 조금 긴데, 모회사가, UIL의 모회사가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이 회사가 자체가 지금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DK 아즈텍에 대한 그 경영도 상당히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열 회사들이 이렇게 해서 지분을 출자했고, 이 출자한 것을 전환 사채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DK 아즈텍이 만약에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면은 이 부분이 전부 다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전환 사채마저도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로 염두는 해 두셔야 됩니다. 금액은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그 연초 가이던스가 2,300억이었거든요, 매출.
근데 2,900억으로 초과 달성 벌써 했습니다. 네. OPM 7%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기존의 제품은 꾸준히 유지되고 신규로 플립커버 제품이 추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파 한 1,000억 정도, 네. 예, 그 부분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 한 20%에서 30%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그 매수가나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예. 저희 포트가 이미 4종목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네. 매수를 해봐도 좋지만 저희 포트에는 편입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포트가 꽉 차 있기 때문에 UIL 지금 편입하지는 않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주까지 꽉 찬 포트폴리오 수익률 어떨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의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던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블루폼과 그리고 에로티 베큐um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드, 위닉스까지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게요. 블루콤 잘 가고 있어요. 20% 넘게 수익을 내고 있지만 지금 에로티 베큐um이 조금 성적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8% 정도 손실이고요. 한스바이오메드 한 1% 정도, 위닉스도 마찬가지로 손실 중입니다. 네, 에로티 베큐um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손절 가격은 정해주지 않으셨잖아요. 포트가 꽉 차 있어서 다른 종목을 편입하지 못하는 거라면 에로티 베큐um 지금 뭐 손절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네. 가치 투자에서 손절 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손절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훼손이 되었고 네.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손절을 하는 것인데, 에로티 베큐um은 일시적인, 그러니까 단기적인 주가의 급등락은 어떤 그 수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전혀 에로티 베큐um의 그 회사 자체나 또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적기가 아닌가. 네, 주가도 사실 뭐 화요일부터 네. 반등해주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종목 모두 다 그대로 홀딩하겠다라는 말씀, AS까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플래네이 투자연구소의 이동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러시아텐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